위로 올라가서 사 놓친 곡에 놓친에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늙으신 어머니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죠?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사는 이제 사친할 때 사와 마찬가지로 자, 밑줄 딱 그으시고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또는 뭐 사랑하다 뭐 이런 의미 다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별의 상황에서 그리워하는 의미로 그 사를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하면 늙으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이제 제목 옆에다가 쓸 건데 뭐라고 쓸 거냐면 수능 그리고 동그라미라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시조에 속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연시조 가사는 수능 출제 1순위 속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만 해두시고 별표까지는 아니다. 올해 별표는 만분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만분가와 더불어서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뭐 있었어요? 만분가와? 끝이야? 성삼별곡, 만분가 이 두 개는 주목해서 보셔야 돼. 자, 아무튼 수능의 출제 목록상에는 올라와 있지만 낮은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작품 사 놓친 곡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뭘? 늙으신 어머니 쪽으로 화살표 만들어 두시고 화자 되시는 분께서 시적 상황 자체가 유배입니다. 유배 온 상황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없어가지고 그리워하는 작품이 되겠어요. 한반도 지도를 간단하게 우리 이기상 선생 앞에서는 엄청 창피한 일이지만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기상이 보면 웃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한반도를 4등분 했을 때 왼쪽 위쪽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평안도야 함경도야 평안도. 그래서 평안도 쪽에 이쪽 끄트머리 국경지대에 관서라는 명칭으로 이제 우리가 평안도를 가리킬 수 있거든요. 관서. 우리 해설서 보면은 관서지방에 유배가서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이 관서할 때 관자는 재미있는 민재님 대관령할 때 소가 엄청나게 이게 방목돼서 길러지는 대관령의 관자다. OX로 답해주세요. 대관령의 관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대관령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서쪽이면은 한양도 되고 뭐 어디 개성도 되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자는 그 철관할 때 관자로서 여기 관문, 한양을 지키는 특정 관문의 서쪽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관동이야, 여기는 관동은 경기도를 가리키는 거죠. 강원도를 가리키는 관동인데, 내가 뭐야, 이기상 선생한테 되게 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네요. 아는 척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관령 동쪽 관동인 거고, 이것과 무관하게 여기로 지금 유배를 갔다. 유배지는 어디? 여기야,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 뭐 있었죠? 유배지에서 서러움, 울분을 토해냈던 그 만분가의 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 유배를 갔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런 정도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 사 놓친 곡이다.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전 12수라고 또 적어두겠습니다. 뭐라고요? 전 12수 총 12개 수에 연시조로 되어 있는데 연시조. 근데 특이한 게 이제 마지막 12번째 세 줄짜리 평시조 한 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제 12수에 중장이 뾰로롱 하고 누락되어서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원문 보면은 12수의 중간이 뻥 뚫려 있어요. 알겠죠? 거기다가 누가 그 먹칠을 했는지 뭐 거기다가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코를 풀었는지 뭐 하여튼 뭐 찢어버렸는지 해가지고 안 보여요. 알겠죠?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빨간 펜.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서 빨간 펜으로 쓰셔야 돼요. 당장 표시하시고 중국 고전이라고 써볼게요. 중국 고전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의 문학 작품. 중국 고전, 조선 문학. 중국 고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문학이야, 문학. 이것도 문학이고 이것도 문학인데 이 중국 고전과 조선 문학이 자 이렇게 인용되는 구절이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변칙적으로 4줄짜리가 막 나와요. 이게 인용되는 순간
이제 더하기 한 줄이 돼가지고 막 네 줄짜리로 막 길어지는 특이한 형식을 보여준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 이제 EBS에 실려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미수록분이에요. 써볼게요. 미수록분. EBS에 실려있지 않은 부분에서 만약에 연계가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제세동기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심장박동 멈출 수도 있다. 헉 하면서. 그래서 시존대 막 4줄짜리로 막 나오고 좀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한시들이 막 이렇게 그대로 막 인용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일단 알고 계세요.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정말 다루기 쉬운 현대어에 가까운 표기로 돼 있는 수특에 실려있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해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선지적인 표현들도 금방금방 연상이 잘 되는 쉬운 대목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준비됐죠? 여기서 이제 끊어보시고 앞뒤로 보세요. 뭐뭐는 뭐뭐하고 그랬죠. 또 여기 뭐뭐는 뭐뭐하고 또 그랬죠. 동일 구조, 연속, 반복 돼 있죠. 그래서 대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대꾸법이 쓰이고 있다. 자, 이걸 쪼개가지고 말이죠. 오고 그 다음에 풀고 푸르니 해서 뭐 시어의 반복이니 식구의 반복이니 쪼개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어쨌거나 대꾸인데 여러 형태의 반복의 형식으로 이제 선지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물론 이 밑줄 2번 각각 또 그어볼게요. 줄표 연결. 그러면 무엇의 반복이냐? 또 색채어의 반복이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죠. 색채어의 반복이다. 예, 수특 사용 설명서는 안 나와 있죠. 색채어의 반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생동감, 생기, 생명력을 나타내는 색채어가 되겠죠. 푸른, 푸르고 또 푸르니. 이제 그런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꾸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뭐냐라는 건데, 자, 요거 한빈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꾸를 통해서 지금 봄에다가 괄호 처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풀에다가 괄호 처리. 지금 괄호 처리한 것들 자체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한빈님, 기대 효과는 뭘까요? 봄이든 풀이든 상위 개념으로 무엇으로 묶이죠? 자연이에요. 그쵸. 자연의 속성이다. 자연의 속성이다 라는 뜻으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규칙, 2글자, 규칙, 법칙, 2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섭리. 잘했습니다. 섭리. 자연의 섭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섭리에 있을 때는 비읍이다. 바보야. 그 뜻이 아니고요. 반복된다 라는 거 또는 뭡니까? 순환된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따라서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다 적어놨죠. 그쵸? 적어놨어요. 지웁니다. 요거 다 썼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게 계절의 하나잖아요. 그쵸? 사계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놔야 돼요. 요렇게 화살표 하나, 여름이라고 써보시고, 자, 다시 아래에다가 가을이라고 써보시고, 다시 왼쪽 중간에다가 겨울이라고 쓰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색깔 다른 걸로 봄이 지나면 봄이 가는 거잖아요. 그쵸? 가고.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지나서 다시 뭡니까? 오잖아요. 오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빨간 펜. 오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면 어때요? 다시 또 온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계절 순환이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아셨죠? 그 다음 또 하나 왼쪽, 자 오른쪽 아래에다가 또 풀이라고 하는 걸 쓸 텐데 이 그래프를 딱 그려주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이해될 수 있어요. 풀의 생장 과정을 풀 A, 풀 B, C로 이제 얘기해 볼 텐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했다가 죽고 다시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를 딱 2번만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점 시작점의 동그라미 점, 시작점의 동그라미 점 해보면은 풀이라고 쓰시고 여기를 A, 여기 풀 B라고 하시면은 풀떼기 하나가 생겨나서 자라났다가 죽고 다시 풀떼기 B가 태어나서 자라났다가 죽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올라갈 때는 뭐예요? 생장한다. 그죠? 성장한다.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뭐예요? 쇠퇴한다. 성쇠하죠, 쇠. 쇠한다. 쇠퇴한다. 그러니까 시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고리가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가 죽으면은 그 다음 해에 또 그 다음 해에 풀들이 자라나고 또 그 다음 해에 죽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풀들이 자라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역시 얘도 뭐야? 반복되고 순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푸르고 푸르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자, 자라날 때 푸르죠. 푸르고 성장하는 거 푸르고 여기 또 올라갈 때 여기가 바로 또 푸르고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푸르고 시들고 죽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또 푸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반복 순환되는 자연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한다는 얘기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푸르게 돼 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푸르게 돼 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밑으로 가면은 도에다가 동그라미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봄이 오고 푸르기까지 이 엄매 선택자들은 이 봄부터 푸르기까지 괄호로 묶으면은 중간에 이제 그죠? 이어진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서 어때요? 크게 봤을 때는 또 무슨 절? 명사절이 또 안겨 있는 문장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자 비유 담고 싶은 거죠. 같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자, 담고 싶다. 뭐 동경이라는 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은 다음에 서리적인 표현이자 그 다음에 영탄적인 어조다 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밑줄 딱 그어보시고 배우려뇨인 거죠. 이 귓가를 아주 간질간질하면서 맴도는 멜로디가 있죠. 그쵸? 엇박자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재미있는 민재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거? 자, 읊어볼까요? 시작. 니까냐 꼬리오랴 가까지 이렇게 이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료가 있는데 선생님 료가 없잖아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이제 랴에서 야 계열의 랴가 있고 여 계열의 려가 있는 거죠. 이게 같은 줄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리로 가면 안 되죠. 왜 이래? 뇨 니까냐 고려랴 가. 네. 하지 마. 있다. 휴. 야 계열의 야가 있고 요 계열의 료가 있는 거죠. 요렇게 의문형 어미예요. 알겠죠? 자, 의문형 어미가 쓰였으면서 이제 강조하는 뜻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서류적인 표현인 거죠. 그럼 봐.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자, 노목계 배우려뇨. 이렇게 뒤쪽만 바로 처리해보면은, 늙으신 어머니 되는 거죠. 제목에 있는 거 뭐? 노친.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노친. 그러니까 어머니 말하는 거야. 늙으신 어머니를, 뵐 수가 있겠는가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대 효과는 뭐냐? 반드시 뵐 수 있을 것 같다야 아니면은 뵙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야. 한탄하는 거고 한탄. 그렇게 되고 싶긴 한데 여의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한탄하고 있는 자신의 뜻. 그래서 이제 이거 뭡니까? 언제가 되어야 어느 날 그래서 언제가 되어야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서 여기 이제 그리움의 대상 써보시고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에 돌아가서 마찬가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리움의 대상 뵐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탄하고 있는 것이라서 비관 쪽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느 날 돌아가서 뵐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느낌상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나도 돌아가고 싶은 거야. 마치 봄이 오고 또 오는 것처럼.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다가 적어볼 텐데 똑같이 적어보세요. 화자의 경우는 여기 봄과 그 다음에 풀과 마찬가지로 봄이나 풀과 마찬가지로 화자 역시 고향에서 어디? 현재 위치? 유배지로
그쵸? 왔잖아요. 오다. 근데 얘네들처럼 왔으면은 다시 가고 싶은 거죠. 돌아가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오고 푸르고 하는 것처럼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때의 문제,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되는데 자연은 정해진 대로 그 때가 되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유비 조치가 풀리는 거는 이건 임금의 마음에 달려있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객관 자연 법칙하고는 다른 거라서 뒤쪽에 한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임금 마음이기 때문에 때가 언제가 올지 모르는 거거든. 기약할 수 없다. 한탄. 아시겠어요? 기약할 수 없다. 자, 써볼게요. 여기 맨 첫 줄에다가 괄호 처리해 보시고, 자, 요 녀석들은 때가 되면 이루어짐이라고 이제 써보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데 없어요. 잘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 줄, 여기는 다시 한번 크게 괄호 묶어보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게, 얘는 뭐야? 안 보이니까 위에 적을게. 기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약할 수 없다. 여기는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는 아닌 거죠. 오케이? 자, 됐습니까? 자, 밑으로 가는 거예요. 1수 끝났고요. 두 번째 수로 내려갑니다. 기러기 나오는데요. 기러기에다가 네모 처리해볼게요. 기러기 네모.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관습적으로 상투적으로 이제 패턴상 자주 나오는 소재가 되겠죠. 그쵸? 기러기. 이거 다 제 주요입니다, 이제. 자, 기러기. 네모 처리 딱 하시고요. 자, 이 기러기라는 소재 자체는, 자, 소식과 관련된 거야. 편지, 괄호 처리, 화살표 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투적으로 쓰는 네 글자 있거든요. 이거 택민이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러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우체부처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네 글자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러기 다리에 묶어 보내는 편지라는 뜻의 네 글자 뭡니까? 기러기 다리, 편지,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 안족? 그렇죠. 서신. 정확합니다.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택민이. 잘했어요. 자, 안족 서신할 때 안에다가 이제 네모 처리 딱 하는 거예요. 안이 바로 이 기러기라는 뜻이고요. 기러기. 기러기에 족 그러면은 다리야 손이야? 다리에다가 묶어 보내는 서신 그럼 뭐야? 편지라는 뜻의 한자어예요. 기러기 다리에 묶어서 편지를 묶어서 보내면은 기러기가 우리 집 기러기이기 때문에 이 우리 집 기러기가 귀소 본능에 따라서 갔다가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오케이? 가면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우체부처럼 활용했다 옛날에. 자, 근데 아니나니 했거든요. 아니나니. 그래서 기러기가 날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자, 괄호 처리해 볼게요. 뉘 전할이 리에다가 동그라미 서리적인 표현인지 알아보시겠죠, 그쵸? 전할 수 있다, 없다. 전할 수 없다. 전할 존재가 없다 이거야. 왜? 기러기가 날지를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야? 절망적인 어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전하겠느냐? 전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거니까. 자, 다음. 시름이 가득하니에다가 끊어주기 표시를 딱 해보시고, 끊어 읽기 표시해보시고, 쏜가에서 가 동그라미 하면은 의문형 쓰고 있는데 서리적인 표현인지 또 알아보겠죠. 그쵸? 꾸민들 이룰 쏜가 했어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쵸? 마찬가지 뭡니까? 절망적인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빨간 펜으로 밑줄 그을 건데 수능식으로 보면은 뭐뭐 하니? 뭐뭐 할 쏜가? 이런 구조야. 그 뭐뭐 하니? 뭐뭐 할 쏜가? 이런 문장 구조로 돼 있으니까 선지는 뭐라고 나올까요? 우리 서현님. 뭐뭐 하니? 뭐뭐 하니까? 뭐뭐 함으로? 뭐뭐 해서? 이런 문장 구조니까 무슨 구조의 문장? 응? 인과의 구조. 그렇죠. 인과의 구조. 잘했어요. 인과의 구조. 자, 이응 기억이에요. 응가가 아니고 뭐예요? 인과다. 응가냐, 인과냐? 인과다. 인과의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가 되는 거야. 근데 시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크다, 작다. 시름이 세모 처리 마이너스 걱정, 근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차 있어. 넘쳐나.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이룰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EBS 수특에서는 여기다가 EBS의 E라고 동그라미 해봐. EBS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사용 설명서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괄호 속을 해석하고 있어요. 약간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 없다? 이거 자체는 말이 되는데 꿈인들 이룰 송가가 잠을 잘 수 없다인 건가?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뭐냐면은 꿈에서조차 이룰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하여튼 EBS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선지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절망적 인식. 이렇게 이제 퉁치고 나오겠죠. 절망적 인식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3,3하여라 밑줄 딱 그어볼게요. 3,3하여라 뭐예요? 선하다. 눈에 선하다. 떠오른다.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죠.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 놓친 얼굴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래서 매일에다가 물결표를 딱 하는 거야. 매일매일 눈앞에 선하게 보인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단 얘기예요? 그리움이 강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움을 강조하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를 매일매일 슬기 얼굴이 매일매일 눈앞에 삼삼하다. 이 뭔 소리예요? 슬기를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그리워하면 눈앞에 계속 아른거리겠어요. 아른거린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립지만 만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한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자, 보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수로 가는 건데요. 하늘이 높으시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수특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제 뭐 천지신명이다. 하늘이 이제 뭐 천지신명이다. 절대적 존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다가 삼각형을 똑같이 그려 주시고요. 위아래 구분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색깔 다른 걸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화살표를 만들어 두세요. 알겠죠? 이 삼각형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구절이에요. 자, 갑니다. 하늘에다가 괄호 처리하시고 1월에 괄호 처리하실 거예요. 하늘 괄호, 1월 괄호. 됐어요? 그리고 이제 높으시나 끊고요. 가까우시나 끊고요. 됐습니까? 자, 들으시네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비추시니에다가 밑줄 딱 끊는 거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들으신다, 비추신다 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 관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관심을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럼 관심을 보이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낮은 데고 하토다 라고 했거든요. 낮은 데 마이너스 하토 마이너스 할게요. 그러니까 아래쪽의 땅, 아래의 땅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른쪽 그림 보시고 삼각형 가운데서 어디를 말하는 거야? 아래의 땅. 여기가 이제 뭐야? 하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자, 낮은데 이게 이제 아래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간 편으로 쓰는 거야. 수능식으로 출제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중장에서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했을 때 세계 자체를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여기는 그런 인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선지는 뭐라고 나와? 수직적 관계, 수직적인 구조.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써볼 텐데 이게 누구냐 도대체 하늘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하늘이 높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뭐 수특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식으로 뭐 천지신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도 있죠. 요게 그럼 1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1월이 뭐죠? 해와 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색깔 다른 걸로 낮은 데에 해당하는 거, 하토에 해당하는 거 도대체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냐? 여기는 낮은 곳이니까 절대적인 존재에 해당하는 하늘과 1월이 있다면 낮은 데나 하토는 뭐예요? 유한한 공간. 뭐라고요? 유한성, 불완전.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한 공간. 유한성의 공간, 불완전한 공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외가 존재하는 공간. 누군가가 보살핌을 못 받는다거나, 누군가가 뭐 딸을 당한다거나, 누군가 결핍을 겪는다거나, 뭐 그래서 뭐 결핍, 소외나 결핍, 뭐 이런 공간으로 이제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들인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아모나타 이제 영탄적인 어조 감탄사를 이제 쓰고 있고요. 우리 모자 지정을 살피실지 옵사오랴 밑줄 리아에다가 동그라미 서리적인 표현인지 알아보시겠죠, 그렇죠? 자, 승환님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단 얘기 없단 얘기 옵사오랴 했으니까 없겠는가, 그쵸? 살피실지 우리 모자 지정을 살피실지 옵사오랴 살핀다냐 살피지 않는다냐 살필 때가 있다 없다 없겠느냐 그랬으니까 있다가 되겠지. 있다가 그렇죠. 슬기님께서 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살피실지 옵사오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태도? 기대하는 감정. 그렇게 해주실 걸 이런 얘기예요. 기대감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자, 그 다음에 지정이라고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건데, 모자는 누구야? 어머니와, 그 다음에 아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식인데,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애틋한 그런 정, 애정, 사랑, 이런 거를 살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라는 존재나 일월이라는 존재의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뭐냐 했을 때는 들어주고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세계에 속하는 화자와 어머니를 어때요? 도와줄 것이다. 만나게 해줄 것이다. 알겠죠? 기대 담겨있는